이제 신세기 드림 클래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세기 고객감사제 신세기 드림 클래스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클래스에서 작가분과 함께 클래스를 함께 진행할 세기 PNC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장 이태원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세기 PNC는 올해 3월 4일 대한민국 최대 사진 영상 이커머스인 세기몰을 오픈하여 벌써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기몰은 2018년도 세기 PNC를 창업하신 이봉훈 회장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서 2019년도부터 1년간의 기획 과정과 작년 3월 개발을 시작해서 약 1년간 약 160여 명의 개발 인력이 투입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기몰은 세기 PNC의 44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진과 영상을 좋아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놀이터라는 컨셉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며 그 상품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참여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번 세기 드림 행사는 2019년도 5월 P&I 대체 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분의 작가분과 함께 총 300명의 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작년 2020년도는 이 코로나라는 녀석 때문에 팬분들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다시 여러 팬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2021 올해도 역시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기 PNC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팬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다양한 클래스와 신제품 체험 전시를 접목한 신세기 드림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기 드림 행사는 50분간의 클래스와 Q&A 10분 총 60분으로 진행되고 클래스 종료 뒤쪽에 마련된 신제품 이슈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30분간의 시간 총 90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클래스는 세기 PNC 공식 유튜버인 김대리 아지트TV의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께는 신세기 드림 스페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건데요. 저희 스텝이 입고 있는 한정판 챔피언 세기 드림 티셔츠와 요즘 핫하고 구하기 힘든 그 하만의 흑백 일회용 카메라 한 대씩 드리고요. 최근 저희 세기 PNC에서 정식 수입하게 된 로프로 가방 브랜드의 스페셜 굿즈 그리고 마스크와 세기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권 할인 쿠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래스가 끝나면 나가시는 입구에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위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할 작가분의 다양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슬기로운 필름생활, 필름이랑 재미있게 놀기라는 타이틀로 움직임과 아날로그는 늘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현재 충무로에 위치한 고래사진관 대표이자 마임리스트인 윤푸빛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다들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필름이랑 재미있게 놀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사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필름 자체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은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맞아, 이런 것도 재밌었지, 이런 것도 재밌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즐거워지고 필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필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신 것 같아서 괜히 더 뭔가 우리 공동체 같고 이 1시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하나 소개를 할게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의사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굉장히 얼굴이 불친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친절할 것 같아. 불친절할 것 같아. 걸어오는 도중 내내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의사가 여기 딱 도착했어요. 그 의사는 친절했을까요? 불친절했을까요? 그래, 불친절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의사가 그 병원에서 굉장히 제일 친절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겠죠? 표정으로 다시 한번.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네. 아,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름을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이제 업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너무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약간 축 처졌는데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몸을 또 바꾸면 또 마음도 바뀌거든요. 네네네. 하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다 찍어보셨죠? 안 찍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안 찍어보신 분도 계셔서 제가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네, 필름은 사실 그냥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 이걸로 찍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찰칵하면 1초면 우리는 그 사진을 지금도 만날 수 있지만 필름은 굉장한 과정을 이제 지나치면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냥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고, 이게 흑백 현상기예요. 현상을 하고 이거 흑백 그 현상할 때 하는, 네, 그리고 스캔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필름의 종류부터 이야기하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필름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컬러 필름이 있습니다. 컬러 필름이 있고, 네, 그리고 흑백 필름이 있습니다. 근데 컬러에도 네거티브라고 써있고 흑백에도 네거티브라고 써있죠. 이게 색이 반전돼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흑백에서 보시면 이 거먹게 보이는 부분이 사실 스캔을 하고 보면 여기가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컬러랑 흑백은 네거티브구나. 네, 영화용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슬라이드는 포지티브예요.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필름이에요. 필름을 찍은 거죠. 그래서 필름 자체만으로도 이게 실제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제 필름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이 필름만 봐도 그 느낌 그대로 바로 사진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포지티브라고 네, 말을 합니다. 필름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이 필름도 조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많이 보시는 필름하고 사이즈가 이게 조금 더 큰데, 제일 첫 번째 135, 예,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필름이죠. 네, 이 필름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큰 거 120 필름이 바로 이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그리고 135는 네, 바로 이 사이즈, 요 사이즈 있고, 네. 그래서 135는 요 정도 카메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카메라, 그리고 일회용 카메라, 지금 여기 주신다는 그 일회용 카메라도 135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 사이즈는 요 사이즈, 조금 더 큰. 그래서 카메라가 조금 더 커야지 이제 필름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고래 사진관에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120을 사시면서 제 카메라에 넣고 싶다. 근데 135 카메라, 조그만 카메라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름이 클수록 카메라는 다양해진다. 그리고 얘는 4호짜리 필름이에요. 더 큰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보신 적도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110이라고 조금 더 작은 카메라, 필름이 엄청 얇습니다. 그리고 APS, 얘는 저희가 지금 필름을 찍다 보면 중간에 꺼내고도 싶고, 내가 조금 있다가 요 카메라에 넣었다가 요 카메라에도 찍고 싶고, 그리고 몇 컷을 이게 찍은 필름인지 안 찍은 필름인지 현상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게 다 가능한 필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이 필름을 딱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시기상 이 90년대 초반쯤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유럽엔 퍼졌는데 국내 IMF 터지면서 이게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안 들어왔고, 근데 그 와중에 디지털 붐이 확 불면서 네, 이 필름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사진관에 또 있다 보면 당근에서 카메라를 사셨다고, 이 카메라는 어떤 필름을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 APS에 맞는 카메라를 사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필름은 단종이 됐고 지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꼭 당근 하실 때 이 필름이 어떤 사이즈인지를 확인하시는 걸 예, 추천드립니다. 네, 컬러 네거티브는 컬러 이런 색감이 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네, 흑백은 네, 흑과 백,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색감이 납니다. 사실 이제 필름의 매력은 흑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느낌이 나고 또 영화용 필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용 필름은 조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색감이 조금 다르죠. 그래, 네, 이렇게. 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필름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그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예뻐서 근데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근데 요즘은 조금 더 필름이 비싸져서 조금 안타깝죠. 네, 이런 슬라이드 필름이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막 시간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티지 필름, 오래된 필름을 이 색감을 필름을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을 따라오기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빈티지 필름, 독특한 색감을 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필름도 있지만 오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질되었을지 모르는 상태의 필름들 굉장히 예쁘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필름만 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필름의 단계를 보면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고 제가 요 4단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스캔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이 단계 중에서 그럼 필름이랑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얼굴을 보니까 아시는 분도 계셔서 이게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필름으로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예쁘죠? 예뻐서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빈티지 필름들. 네, 카메라의 종류를 보면 이런 하프 카메라가 있습니다. 135도 이제 그 필름을 다르게 찍을 수가 있는데요. 하프 카메라는 36컷짜리 필름을 사면 72컷이 찍혀요. 그래서 쪼개서 반반씩. 근데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혼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친구 표정을 2개로 만들겠어.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이 파노라마처럼 척척척척 이 계속 한 4개로 연속해서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하프 카메라를 이용한 작품들을 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도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필름도 있습니다. 이게 파노라마 뭐 엑스펜 같은 파노라마 그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는 파노라마 필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거를 잡기 때문에 제가 이 카메라를 한 며칠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평상시에 생각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넓은 부분 그리고 이거는 가로 부분이지만 이제 세로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으로도 넓게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피놀 카메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피놀 카메라는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릴 때 이제 저는 피놀 카메라 얘기하면 괜히 어릴 때 막 바늘구멍 사진기 만들었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요 광화문 사진이 10분 동안 찍으셨대요. 이 10분 동안 열고 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피놀 카메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 구멍이 열립니다. 아주 조그만 바늘.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로 이미지나 온도계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이게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근데 이게 열리면서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 누르는 걸로 사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피놀 카메라의 이 특징인 요런 느낌들. 이런 플레이어가 생기는 듯한.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구멍이 3개인 카메라예요. 그래서 3개를 한꺼번에 여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작가님은 저희 자주 오시는 분이신데 이제 매번 실험하시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너무 재밌어서 이분 때문에 저도 다시 피놀을 찍게 됐거든요. 재밌어요. 이거는 4분인가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뻐요. 피놀 카메라 자체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이 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생각하고 찍으셔야 된다. 피놀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 앞에를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밑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려서 찍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한 느낌을 원하시면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피놀 카메라나 그 하프 카메라나 고래사진관 오시면 다 빌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름 뒤집어서 찍기. 이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필름을 뒤집어서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필름이 있으면 그 카메라에 넣으면 이렇게 돼서 렌즈의 빛이 이쪽으로 닿잖아요. 광택면, 여기가 반짝반짝거리는 면을 광택면이라고 하고 이 반대편을 유제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빛이 유제면에 닿아야 하는데 이 빛이 광택면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광택면은 반투명 상태여 갖고 빛이 투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독특한 색감의 약간 빨간 느낌의 색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것을 찍으실 때는 좀 그 빛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ISO를 좀 다르게 하셔서 좀 이렇게 빛을 많이 주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끼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껴야 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근데 이런 암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빛을 막아주는 필름이 타면 안 되니까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매거진을 한 개 더 갖고 오세요. 그래서 암백에서 얘를 다 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다 빼고 그 끝을 자른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다시 붙인 다음에 다시 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귀찮다. 그럼 한 개를 더 갖고 오셔서 이 옆에서 바로 붙이는 거예요. 바로 테이프로 붙여서 여기서 감는 거죠. 이렇게 감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서 붙인다는 거, 방향이 바뀐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근데 현상소에서 이거를 맡기실 때는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서 똑바로 이 방향으로 넣어야 되는데 현상을 할 때 뒤집어서 현상이 되면 전혀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화용 필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용 필름은 말 그대로 영화 촬영을 위해 이제 제조된 필름인데요. 영화용 필름이 일반 컬러 필름하고 다른 거는 램젯이라는 층이 밑에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용은 이렇게 돌리잖아요. 영화용 필름 옛날에 이제 상영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돌리니까 거기에 이제 정전기를 방지하고 할레이션도 방지하고 스크래치도 막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램젯이라는 층이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영화용 필름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영화를 찍을 때를 상상해 이제 봐요. 그러면 낮에 찍을 때가 있을 것이고 밤이나 이런 실내 공간에서 찍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래서 낮에 찍을 때 주광용, 데이라이트 해서 D라고 써 있는 거는 주광용 필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나 이제 야간에 찍을 때는 조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조명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명들이 다 텅스텐이었대요. 그래서 T. 그래서 텅스텐이구나. 두 개가 그렇게 다른데 T가 있고 D가 있는데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색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 온도가 이제 주광용은 5500K이고 텅스텐은 이제 3200K입니다. 왜 텅스텐이 조금 낮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조명들이 약간 노란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할 때 필름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색 온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요즘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나 이제 뭐 가끔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너무 비싸서 잘 못 찍죠. 우리나라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설국열차가 아마 마지막 필름이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필름으로 촬영됐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 스파이더맨 2가 이제 2014년에 이런 필름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필름. 뭐 코닥 비전 3 50D, 코닥 비전 3 뭐 250D, 뭐 200T, 500T. 그리고 라라랜드의 저 장면도 이제 딱 저 장면도 이제 영화용 필름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250D, 500T 이런 걸로 찍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그리고 코닥 비전 3 200T, 그 코닥 비전 3 500T로 이제 미션 임파서블
네. 또 찍었다고 합니다. 로그네이션도 그렇게 찍었다고 하고요. 또 블랙스완도 네, 어떤 장면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 지금 밑에 써 있는 저기 샷온왓닷컴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영화용 필름에 관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화 찍던 필름을 이제 감아서, 그러니까 영화 찍던 필름은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필름은 또 되게 작지만 영화용 필름은 제가 1000피트 뭐 이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400피트짜리거든요. 이 통 안에 영화용 필름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피트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흑백 필름인데 요거 영화용 필름들은 좀 큽니다. 그거를 소분을 해서 나눠서 이제 이 암백에 넣고 한 땀 한 땀 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이거의 그 감는 기계거든요. 감는. 그래서 이제 암백에 넣고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넣어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얘랑 얘를 붙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몇 컷을 감는지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면서 감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검색하시면 감는 방법을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그리고 고래사진관에 오시면 이거 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빌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비트가 여기가 100비트 사이즈거든요. 근데 400비트를 4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여기다 넣고 이런 게 조금 이제 번거롭죠. 하실 수는 있는데 번거롭고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필름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T필름이랑 D필름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닥 비전 2인데요. 500T. 네, 같은 바다인데 이게 같은 날 찍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같은 바다인데 이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날은 아니고요. 네, 사람을 찍으면 또 이런 느낌도 나고 T고 D입니다. 또 T고 D 느낌이 좀 더 완전 다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필름을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은 네, 또 이게 왼쪽이 T입니다. 그리고 네, D.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영화용 필름 하면 시네스틸 다들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시네스틸이잖아요. 시네스틸이 50D랑 800T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닥 비전 3 50D랑 500T를 이제 램젯을 미리 제거해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네스틸에도 얼룩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빗샘 같은 거. 근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램젯을 제거하다 생긴 건데 요즘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실 때 영화용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할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막으려고 아까 그 영화용 필름은 그 램젯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필름에 들어온 빛이 필름 베이스의 표면이나 반사돼서 뭔가 이렇게 후광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램젯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영화용 필름에 대한 오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용 필름은 유통기한이 뭐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오래됐나, 신선한 필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영화용 필름은 사실 여기 앞에 유통기한이 써있지가 않아요. 써있지가 않아서 써있지가 않은데 후지 같은 경우에는 후지 필름은 2013년 4월에 최종적으로 단종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지로 필름을 구매하셨다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한 8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찍으실 때 ISO를 조금 더 낮춰서 빛을 더 많이 받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500 같은 경우에는 한 250이나 200을 놓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빛의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필름이. 이건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용 필름은 그런 거를 조금 유의하시면서 찍으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면 조금 감도를 낮춰서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크로스 현상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 또 계시죠? 크로스 현상은 뭐냐면 이 슬라이드 필름이 원래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슬라이드 필름이 뭔가 유통기한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 현상하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크로스 현상을 하면 컬러 현상, 그러니까 C41이라는 컬러 현상 방법으로 이제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약간 틀어져요. 색깔이 약간 틀어지는. 그래서 크로스 현상도 있구나. 내가 약간 독특하고 그런 색감을 원한다면 이제 슬라이드로 찍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거를 어디서 선물 받으셨다.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또 크로스 현상 해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색감이 나요. 이게 제가 한낮에 찍은 건데 이런 느낌. 그리고 역크로스도 있습니다. 역크로스는 이제 컬러를 이제 그 슬라이드 필름으로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컬러는 이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투명하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약간 틀어져서. 그래서 필름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색감을 보시면 독특한 또 느낌이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스캔을. 그리고 블리치 바이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리치 바이패스는 컬러 현상을 할 때 이제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한 4가지 정도 돼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표백 블리치인데 BR인데 이거를 패스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색감이 약간 좀 또 독특하게 나왔죠. 쉽게 생각하시면 세탁을 하는데 표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빨래가 약간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죠. 표백을 하면 완전 깨끗해서 제 색상이 나타날 텐데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뭔가 그래서 영화로 제가 예시를 들어볼 텐데 그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런 걸 사용했구나. 네.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딱 그 장면 생각해도 약간 그 빛깔이 있잖아요.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게 블리치 바이패스를 네, 그런 식으로 현상을 했대요. 그리고 네, 에어리언 3도 그렇고 세븐도 그렇고 올드보이. 이 올드보이 이 장면 기억나시죠? 이 망치 들고 도끼인가 망치 들고 이렇게 쭉한 거기 색감도 약간 독특하잖아요. 그 색감 이런 식으로 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마이너리티 리포터죠. 네,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나가봐서 했어요. 이 필름을 2개를 갖고 이제 이 충무로를 돌았습니다. 이 충무로 일대를 2시간 동안 돌았는데 필름 그러니까 2롤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컬러 필름 하나, 그 슬라이드 필름 하나. 그래서 반반씩 똑같은 걸 찍어서 똑같은 걸 4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지금 다 설명 들으셨잖아요. 이제 문제를 낼 텐데 맞추시면 선물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네, 첫 번째 거는 뭘까요? 이쪽 거. 제가 그러면 4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번, 네, 1번 그리고 블리치 바이패스 그리고 슬라이드 그리고 크로스 이 4개 중에서 그렇게 4개만의 현상을 했거든요. 네, 예, 손 들고 맞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작지만 저희 이거 있으시죠? 저희 스티커를 고려사진 필름 스티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쪽 건 뭘까요? 네, 슬라이드 맞습니다. 네, 또 주시면 슬라이드 박수 좀 2개씩. 여기 중앙. 네. 그럼 여기 이거 좀 쉬운 것 같아요. 빨리 힌트. 네. 역크로스 잠깐만. 1번입니다. 1번 컬러 필름입니다. 하나만 드리는 걸로. 하나만 또 말씀해 주셨으니 또 마지막. 네네, 여기 손 드신 분 말씀. 네, 맞습니다. 크로스 현상이에요. 죄송합니다. 크로스 현상. 네, 또 하나 드리면 됩니다. 네네. 제가 요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슬라이드, 크로스. 네네. 계속 그 장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색감이 약간씩 달라요. 좀 느껴지시나요? 그냥 좀 티나게 이런 것들을 찍어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작가님은 솔직히 이런 효과 중에서 어떤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갑자기 좀 풍족할 땐 슬라이더를 쓰고 싶고 충족할 때. 네, 그렇죠. 슬라이드가 보고만 있어도 참 아름다워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식의 느낌. 그럼 또 문제! 제가 이제 필름을 찍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 필름, 첫 번째 필름. 이거 너무 쉽다. 네, 말씀하세요. 네, 슬라이드 정답입니다. 슬라이드. 네네네. 두 개 드리면 또 두 개. 요거랑 요거 드리겠습니다. 롤라이플렉스. 주십시오. 네네네. 네. 점 끝에 분 네. 드리면 됩니다. 네, 이거 쉽죠? 두 번째도 쉽다. 네네. 근데 한번 맞추셨으니까 다른 분에게 못 들으셨다고 네. 생각하고. 네, 맞았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네네. 네. 자, 네, 컬러 네거티브.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크로스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크로스입니다. 네, 크로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블리치 바이 패스입니다. 네, 박수. 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필름 스프라고 이건 국내보다는 해외 분들이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샵하고 이제 필름 스프를 영어로 적으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방법의 필름 이제 만드는 필름 스프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만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사실 이거 내용이 되게 복잡합니다. 뭐 심각하게 복잡은 아닌데 그러니까 레몬을 넣고 감귤 차에다가 뭐 끓인 다음에 좀 며칠 기다렸다가 뭐 이러면 이런 색감이 난대요, 필름에. 근데 이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리고 손비누 소금을 넣으니까 이런 입자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하신 다음에 현상소에 맡기실 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해보셔도 괜찮지만 맡기실 때는 내가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 저희한테는 뭐 다양한 의뢰가 들어오는데 뭐 영화용 필름을 몇 분만 해다가 멈춰달라. 뭐 이거를 바닷물에 빠뜨렸는데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맡기실 때도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그래서 검색하시면 진짜 종류가 많고 독특한 색감과 예쁜 것들도 많아요. 네, 필름에 무늬 넣는 거. 사실 이런 필름도 판매를 하죠. 코너 필름이 이런데 이건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하신다면 다중 노출 해보신 분 계시나요? 네, 다중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제 암백에서 얘를 먼저 그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저런 거 띄워 놓으시고 검정 바탕으로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찍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작년에 여러 번 막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식으로 해보고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또 저온 현상, 그러니까 현상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컬러의 경우 3분 15초가 이제 현상을 하고 슬라이드는 그 2배를 하는데 이걸 38도에서 하거든요. 근데 저온 현상으로 이건 24분 35초 한 거예요. 이거 슬라이드 필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온 현상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빵을 구울 때 고온으로 한 번에 쫙 구울 수도 있고 저온 현상으로 이렇게 저온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온으로 구우면 부드러운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에너지를 뭐 낮은 온도로 이제 뜨거운 물로 빨리 하거나 낮은 온도로 천천히 하거나 네.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나중에 현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색감도 날 수 있고 독특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스캔할 때 어떻게 다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래사진관에 있는 스캐너를 전 찍어 왔는데 이제 노리츠도 있고 후지도 있고 코닥. 그래서 스캐너마다 약간씩 색감이 달라요. 제가 말로 표현할 때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제 저희 오시면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리츠는 약간 따뜻한 느낌? 노리츠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고 후지는 약간 청량한 느낌이 나고 코닥은 약간 채도가 조금 좋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노리츠랑 코닥 살짝 채도가 약간 높은 거죠. 근데 뭐 그 안에서도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개를 보면 또 이게 필름마다 또 다른데 네
이거는 포토콜라라는 필름으로 찍은 건데요. 약간 누리츠 스캐너보다 후지가 살짝 느껴지시나요? 아주 미세한 차이죠. 네, 누리츠 후지 코닥입니다. 이런 느낌. 네, 이거는 프로이미지예요. 이 필름은 프로이미지인데 누리츠 후지 코닥이 약간 채도가 좀 있죠.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자기 이제 나는 코닥이 너무 좋아서 이제 코닥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후지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누리츠가 제일 많이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인물을 찍으면 약간 색감이 이렇게. 갑자기 인물 그 사전에 질문 들어온 것이 방금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이제 코닥이나 후지나 뭐 이렇게 필름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색감이 있잖아요. 필름을 고르실 때 도대체 그거는 왜 대표적인 색을 왜 그걸로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떤 분이. 근데 그 질문은 이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에서 이 얼굴 살색, 그러니까 피부톤을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한 필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피부톤, 이거는 인물 찍을 때 이 필름으로 찍으면 너무 좋아라고 해서 사서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에서 찍으면 또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 뭐 그 질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색감이 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도 좋아하고 이런 만남 자체가 좋은데 이 필름을 직접 잘라보고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저희 현상소에서도 직접 이제 셀프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시고 잘라보시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되게 그 사진을 즐기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필름을 잘 찍으려면 사실 이거는 잘하시는 분도 훨씬 많고, 제가 뭐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필름으로 어떻게 하면 잘 찍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희가 모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전지현이 오거나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찍을 때 얼굴 각도만 살짝 바꿔도,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만 달라져도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뒤가 어둡고 빛을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그 앞에서 찍으면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백 사진의 경우는 빛과 색이 좀 있는, 그러니까 명암이 좀 많은 곳, 그런 데서 찍으시면 좀 더 풍성한 사진을 만날 수 있는 것 같고, 저 아이 보시면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빛을 직사광선으로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이나 뭐 이런 사진을 찍을 때 한낮에 찍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너무 이렇게 때려지면, 직사광선을 때리면 너무 그림자도 지고, 그래서 좀 해가 지기 직전이나 뭐 해가 뜨고 바로 뭐 그때쯤, 해가 뜨기 전이나 그러니까 이 빛이 되게 한 4시경 뭐 이런 때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좋은 사진의 경우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역광이죠. 뒤에, 그러니까 모델보다 더 밝은 게 뒤에 있으면 이렇게 어둡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사진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배경을 사진을 딱 찍고 와 잘 찍었다 했는데 뒤에 막 남산타워가 머리 위에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경만 바꿔도 이제 고수인 것 같고, 또 빛이 이 필름이다 보니까 필름이 이제 그 빛에 반응하는 은입자가 이제 발견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풍부한 곳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을 바라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 중에 필름 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렌즈 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그러니까 UV 필터가 벗겨지지는 않았는지, 근데 이게 다 오래된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을 때랑 필름을 넣고 찍을 때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동 카메라의 경우는 필름을 한번 넣고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좀 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벌브 버전으로 넣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그 렌즈 쪽을 좀 살펴보시는 거. 그래서 곰팡이는 사실 지워도 잘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흔적도 남고, 그걸 보시면 되고요. 요즘 그래서 굉장히 필름이 핫하죠.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많이 핫한데, 이제 필름이랑 여러분들 재밌게 이번에 들으신 걸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재밌게 이제 놀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